2023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대전 K스트 강당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계공학과 교수, 아이 연구원, 생체역학 전문가, 동물행동학자, 그리고 몇몇 언론인들이었죠. 무대 위 스크린에는 7초짜리 흑백 영상이 멈춰 있었고 연단에 선 박준호 교수, 48세, K스트 기계공학과 생체역학 연구실, 가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는 0.3초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간의 평균 시각 반응 속도가 0.25초, 청각 반응 속도가 0.15초인 것을 고려하면 0.3초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0.3초 안에 이게가 한 일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판단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고 박 교수가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7초간의 영상이 끝나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22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24층 아파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윤지 씨, 31세는 18개월 된 아들 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4살 된 흰색 진돗개 백구가 함께 걸었죠. 백구는 지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에서 살았고 지호가 태어난 후로는 아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충실한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지가 나중에 남편 재훈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백구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였죠. 3년 전인 2020년 여름 이 아파트로 처음 이사 왔을 때 백구는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길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흔들리는 진동, 갑자기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백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윤지는 매일 22kg이나 되는 백구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야 했고 백구는 그녀의 품에서 몸을 떨곤 했습니다. 재우는 수의사와 상담도 받았고 간식으로 유도하는 훈련도 시도했지만 백구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지호가 태어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지가 퇴원 후 처음으로 지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백구가 잠시 망설이다가 스스로 들어온 것이었죠. 그 이후 백구는 매일 지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고 18개월이 지났습니다. 18층에 사는 이윤지 씨는 이날도 유모차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백구도 함께 들어왔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1998년에 지어진 건물로 엘리베이터는 올해로 사용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정기 점검은 매년 받았지만 로프식 엘리베이터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늘 있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오후 2시 23분 17초 엘리베이터가 14층을 지나는 순간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이윤지는 응? 하고 고개를 들었고 엘리베이터 안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2시 23분 18.7초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순간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8개의 메인 로프 중 하나가 노후로 인해 끊어졌고 순간적으로 하중 분산이 무너지면서 엘리베이터가 자유낙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건물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이 모든 순간을 초당 240프레임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지는 순간 백구는 귀를 쫑긋 세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개의 청각 반응은 인간보다 빠릅니다. 인간이 0.15초가 걸리는 청각 반응을 개는 평균 0.08초에 합니다. 0.12초 후 엘리베이터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윤지가 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모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죠. 백구는 이미 몸의 중심을 낮추고 유모차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0.3초가 지났을 때 백구가 움직였습니다.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밀려가고 있었고 백구는 순간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가 자신의 몸으로 유모차를 엘리베이터의 모서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와 벽 사이에 자신의 몸을 끼워 넣었습니다. 0.58초가 되었을 때 백구가 유모차를 완전히 고정했습니다. 앞발 2개로 유모차의 프레임을 잡고 뒷발은 벽에 버티며 몸통 전체로 유모차를 감싸는 자세였습니다. 이윤지는 바닥에 쓰러졌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2.7초 후 엘리베이터가 12층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조속기가 작동해 비상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감속 또는 중력의 4배에 달하는 힘으로 모든 것이 위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이은지는 천장 쪽으로 떠올랐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졌고 오른쪽 손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유모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온몸으로 유모차를 고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계산된 바에 따르면 백구가 이 순간 흡수한 충격력은 약 600에서 800N으로 자기 체중의 3배가 넘는 힘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위급한 순간 백구의 몸은 아드레날린을 분비했고 이것이 평소 이상의 힘을 낼 수 있게 했으며 통증을 일시적으로 억제했습니다. 2시 23분 21.4초 엘리베이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윤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오른손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유모차 안에 지호는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는 천천히 유모차에서 몸을 떼어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백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코를 들어 지호의 냄새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호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백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2시 25분 건물 관리실에서 비상벨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비원이 12층 엘리베이터 문을 수동으로 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여성과 우는 아이 그리고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119에 신고가 들어갔고 7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이윤지와 지호는 인근 아산병원으로 백구는 송파 동물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송파 동물병원에서 백구를 검사한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왼쪽 갈비뼈 3개 골절, 경미한 뇌진탕, 오른쪽 앞다리 인대 파열, 전신 타박상이었습니다. 수의자 김민석, 42세, 은 즉시 4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갈비뼈는 티타늄 플레이트로 고정했고 인대는 봉합했으며 뇌진탕은 약물로 치료했습니다. 수술 후 김 수의사는 대기 중이던 이윤지의 남편 이재훈, 34세에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보통 내장 파열이나 척추 손상이 올 수 있는데 백구는 충격을 받는 순간 몸을 특정한 자세로 고정해서 중요한 장기를 보호한 것 같습니다. 한편 아산병원에서 이윤지는 오른쪽 요골 골절 진단을 받고 깁스를 했고 지호는 놀람 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송파구 엘리베이터 사고 진돗개가 아기 구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랐고 엘리베이터 블랙박스 영상 7초가 유튜브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영상은 24시간 만에 2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헐개가 저렇게 판단을 디귿디귿 대박. 백구야 고마워 유유유 진짜 천사견. 리을이응 소름돋아. 0.3초 안에 저 선택을. 진돗개 자랑스럽다 유. 저 순간에 어떻게 저런 생각을. 6월 17일 조선일보가 3면에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KBS 뉴스 9에서 40초 분량으로 사건을 다뤘고 SBS 8시 뉴스에서도 30초간 방영되었습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인 서울 YTN은 2분짜리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몇몇 주민들이 백구를 보러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5층에 사는 김정숙 씨, 62세는 아침에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구 맞나 싶어서 확인하러 왔죠. 우리 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며 백구에게 간식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엘리베이터 25년 됐는데 왜 안 교체했냐. 아파트 관리 문제 아니냐. 보상은 제대로 받았나 같은 댓글도 달렸고 일부는 개 아파트에 데리고 다니는 거 민폐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백구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백구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저게 정말 판단일까? 아니면 그냥 반사였을까? 6월 20일 화요일 케이스트 기계공학과 박준호 교수의 연구실로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과에서 보낸 것으로 엘리베이터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문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관리 회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정확한 사고 경위가 필요했고 특히 개의 행동이 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실제로 기여했는지 과학적 근거를 원했습니다. 박준호 교수는 생체역학과 AI 기반 동작 분석 전문가로
특히 동물의 움직임을 로봇공학에 적용하는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를 방문해 원본 블랙박스 영상을 받았고 고속 카메라 영상을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로 가져왔습니다.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박 교수와 그의 대학원생 3명은 2.7초 분량의 영상을 수천 번 반복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각 프레임마다 백구의 관절 각도, 무게 중심 이동, 힘의 방향, 유모차의 이동 경로, 벽과의 거리 등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물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약 백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계산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백구가 유모차를 고정하지 않았다면 유모차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순간 초속 약 3m의 속도로 문 쪽으로 날아가 충돌했을 것이고 여러 변수를 고려했을 때 지호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을 확률은 9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백구의 선택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영상을 분석하며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유모차를 막은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인 모서리로 유모차를 밀었다는 것을요. 엘리베이터가 급정거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문 쪽입니다. 반대로 가장 안전한 곳은 모서리입니다. 백구는 0.3초 만에 이것을 판단했고 유모차를 그쪽으로 밀었으며 자신의 몸으로 완충제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닙니다. 공간 인지와 위험 예측, 그리고 최적의 행동 선택이 결합된 의사 결정입니다. 라고 박 교수는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는 백구가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반복 학습을 통한 공간 기억이었습니다. 백구는 지호가 태어난 후 18개월간 매일 4회 이상, 총 2000회 이상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무의식적으로 공간 구조를 학습했습니다. 사람들이 문 쪽으로 몰리는 패턴,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의 흔들림, 모서리가 더 안정적이라는 것을 관찰을 통해 익혔던 것입니다. 둘째는 강한 애착 결속이었습니다. 지호에 대한 보호 본능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억제했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했습니다. 셋째는 진돗개의 품종 특성이었습니다. 높은 공간 지능, 빠른 의사결정 능력, 그리고 주인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 결합되었습니다. 옛말에 급할 때 참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백구의 0.3초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6월 28일 박 교수는 경찰에 42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프레임별 분석, 물리 시뮬레이션, 비교 실험 데이터, 그리고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 관리 회사에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고 이윤지 가족은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교수에게 이 사건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데이터가 단순히 법적 분석을 넘어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박 교수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개의 보호 행동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 0.3초 반응의 생체역 학적 및 인지적 분석이었습니다. 9월 10일 논문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게재되었습니다. 논문은 일주일 만에 5,000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영국 BBC 가게가 인간 아이를 구한 0.3초의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과학 섹션에 짧은 기사를 실었고 일본 NHK는 2분 분량의 리포트를 방영했습니다. 9월 15일 케이스트는 동물 인지와 생체역학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박준호 교수가 기조연설자로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3시 300명의 청중 앞에서 박 교수는 7초짜리 영상을 재생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는 0.3초 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한 청중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백구는 어떻게 모서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백구는 18개월간 수백 번 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매번 문이 열릴 때 사람들이 문 쪽으로 몰리는 것을 봤을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 약간의 흔들림이 있고 그때 문 쪽 사람들이 조금 흔들리는 것도 관찰했겠죠. 반대로 모서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었을 겁니다. 백구는 이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학습했고 위기 상황에서 그 학습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당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송파구 올림픽 공원에서는 이은지가 지호의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깁스를 푼 지 일주일이 지난 그녀의 오른손은 아직 조금 뻣뻣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9월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공원 곳곳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옆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백구는 천천히 걸으며 지호를 따라다녔습니다. 수술 후 석 달이 지난 백구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지만 여전히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했습니다. 이은지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그날 뭘 생각했는지 나는 평생 궁금할 거야. 내가 정말 판단을 한 거야? 아니면 그냥 본능이었어? 근데 알아? 나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호를 지켜줬다는 것. 그것만 중요해. 8월 15일 광복절 서울시는 백구에게 영웅견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 열린 작은 시상식에서 백구는 목에 금빛 메달을 달았고 지호는 백구를 껴안았습니다. 그 장면은 다시 한번 수백만 명이 시청했고 댓글은 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유유. 진돗개 정말 대단하다. 0.3초의 기적 디귿디귿. 이게 바로 일이다. 대한민국 진돗개 자랑스럽습니다. 2024년 6월 15일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이은지 가족은 백구와 함께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이제 2살 반이 된 지호는 백구, 공 하고 외치며 공을 던졌고 백구는 천천히 공을 물어왔습니다. 한강에는 6월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강변에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은지는 남편 재훈과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그날 내가 가장 무서웠던 건 백구가 죽을까 봐였어. 백구가 지호를 구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병원 대기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다행히 백구도 살고 지호도 살고 우리 모두 살았어.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박 교수님이 그러시더라. 과학으로 0.3초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은 숫자로 재단할 수 없다고.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지호가 달려와 백구를 껴안았고 백구는 지호의 얼굴을 핥아주었습니다. 이은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캡션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영웅, 백구. 1년 전 오늘 0.3초가 우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백구, 진돗개, 영웅견 0.3초를 달았습니다. 게시물은 몇 시간 만에 8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은 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백구가 지호 옆에서 자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0.3초라는 시간 안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백구는 그 짧은 순간에 두려움을 넘어섰고 판단을 내렸고 행동했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